계단을 오를 때 난간 없이는 불안하신가요? 예전엔 가뿐히 뛰어 올랐던 계단이 지금은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그런 분이라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단 한 달 만에 계단을 두 발로 씩씩하게 오르고 의자에서 휙 하고 일어나는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70대 어르신들, 오직 이것만으로 걷는 자세부터 표정까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활력이 넘쳐서 시장도 자주 가고 낮은 산도 혼자 오른다. 이런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 번이라도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이미 근육이 조용히 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유난히 가늘어진 것 같으신가요? 둘째,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꼭 잡게 되시나요? 셋째, 의자에 앉았다가 5번을 10초 안에 일어났다 앉기 어렵다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육 감소증 이미 시작된 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빠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 번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되고 회복은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걷기 힘들어지고 넘어진 후 회복이 느려지고 결국엔 자립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에서 소개할 음식 5가지만 실천해도 근육 감소는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나 단백질 잘 챙기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계란 2개, 고기 몇 점으론 절대 부족합니다. 이 영상에선 제가 병원에서 실제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근육 지키는 단백질 음식 베스트 5를 알려드릴 거예요.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고 뼈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근육이 진짜로 만들어지는지 단백질의 섭취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30대 체력을 되찾는 황금 식단표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몸이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따로 병도 없고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나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사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팔다리를 움직이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지탱하는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일어나고 걷고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몸속 에너지를 저장하고 질병에서 회복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근육은 그냥 내버려두면 해마다 사라집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이 0.5%씩 줄어들다가 50세 이후부터는 1%씩 빠지고 70세 이후엔 많게는 1년에 3%까지 줄어듭니다.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죠. 예를 들어 70세에서 80세까지 10년 동안 아무런 관리를 안 하면 근육량이 30%까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면 당연히 힘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근육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이 30% 줄어들면 근력, 그러니까 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30% 줄어들면 근력은 많게는 60%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엔 한 손으로 쉽게 들던 장바구니를 지금은 양손으로 겨우 들고 중간에 쉬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어서 이런 변화가 더 빨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장을 보러 가는 게 귀찮고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고 한 번 앉으면 쉽게 일어나기 어려워졌다면 지금이 바로 근육을 지켜야 할 타이밍입니다. 왜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는 나이, 또 하나는 활동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활동량까지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름 감기로 일주일 정도 누워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 걷는데 다리가 휘청거리던 경험. 그게 바로 근육이 짧은 시간에도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입원 후에 회복이 오래 걸리는 이유도 바로 이 근육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면 며칠 사이에 근육이 줄어들고 회복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넘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넘어진 후 못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골절이 생기고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도 생깁니다. 이 모든 고리의 시작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마치 통장의 잔고와 같습니다. 젊었을 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조금씩 써도 문제 없지만 나이가 들면 쓰는 속도는 빨라지고 채우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잔고가 바닥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방법만 제대로 알면 70대, 80대도 근육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식단과 걷기 운동을 병행해서 한 달 만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된 78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이 해주신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계단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근육이 우리 삶에 주는 힘입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밖에 나가고 싶어지고 햇볕을 쬐면 기분이 좋아지고 밥맛도 돌아옵니다. 이렇게 좋은 순환이 시작되면 나이가 들어도 삶이 훨씬 활기차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은 근육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근육 통장에 단백질이라는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운동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단백질은 계란 2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근육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계란만으론 왜 부족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단백질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단백질을 제대로 못 챙기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도 계란 2개면 괜찮은 줄 알고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계란 1개에는 단백질이 6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계란 2개면 12g이죠. 여러분이 만약 60kg이라면 최소 하루에 72g에서 90g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계란만으로 그걸 채우려면 하루에 12개 이상 드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다른 단백질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근육의 재료이자 건강을 회복하는 재료입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 몸은 단백질을 꺼내서 손상된 조직을 수리합니다. 상처가 나도 수술을 받아도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전부 단백질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도 자주 생기죠. 그럴 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감기도 쉽게 낫지 않고 오래 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백질이 바로 근육의 뿌리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근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은 집을 짓는 일이고 단백질은 그 집을 짓는 벽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가 있어도 벽돌이 없으면 집은 절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체력이 좋아지지 않고
근육이 붙는 느낌도 전혀 없었던 경험. 그건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지고 근육으로 바뀌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단백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인 50대 이상 성인은 하루에 72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나눠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류신이라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이 류신은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류신이 있어야 우리 몸이 지금 단백질이 들어왔구나, 근육을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류신은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닭가슴살, 생선, 계란, 치즈, 우유 같은 식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을 하루 3끼 중 1끼 이상에는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나 두부에도 단백질은 있지만 류신 함량은 적기 때문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양을 더 늘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단백질을 드실 때는 꼭 탄수화물과 함께 드세요. 현미밥, 고구마, 감자 같은 복합 탄수화물과 같이 먹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나 운동 후에는 이 조합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 1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달걀, 두유, 요거트 등을 간단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꾸셔도 도움이 됩니다. 삶거나 찌는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단백질이 부드럽게 변해서 위에 부담이 덜 갑니다. 예를 들어 고기는 잘게 다지고 말린 생선은 물에 불려서 사용하면 흡수도 좋아집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근육은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지고 단백질은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끼니마다 나눠서 류신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면 운동 효과는 훨씬 더 커지고 한 달 안에 계단 오르기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단백질을 제대로 채울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란보다 훨씬 많은 단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용도 부담 없고 영양은 풍부한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로 하루 식단만 잘 구성해도 근육 감소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리도 어렵지 않고 소화도 잘 돼서 50대 이상 분들이 실생활에 적용하기에 딱 좋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북어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태를 바싹 말린 식재료죠. 말려서 생선살이 얇고 부드러워지고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엄청나게 농축됩니다. 북어채는 100g당 단백질이 약 77g 들어 있습니다. 계란 12개 분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심지어 지방도 적고 나트륨도 낮아서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북어채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류신이 근육 생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는 무조건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북어채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식품입니다. 북어채는 그냥 먹기보다 살짝 불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면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아침에 북어채를 넣고 달걀을 풀어 끓인 북어국 한 그릇이면 속도 편안하고 단백질도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달걀을 꼭 같이 넣어주면 비타민 D까지 보충돼서 근육을 만드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반찬으로는 북어채를 잘게 찢어 두부나 채소와 무쳐 드셔보세요.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도 좋지만 끓여 먹는 과정에서 유익균이 많이 죽기 때문에 가루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청국장 가루는 100g당 단백질이 35g에서 4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 면역력,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활용법도 아주 쉽습니다. 우유나 두유, 물에 한두 스푼 넣어서 타 드셔도 좋고, 된장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한 스푼 넣으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 구수한 맛도 살아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한 큰술, 꿀 한 작은술, 견과류를 넣어서 드십니다. 이 한 그릇으로 단백질, 유산균,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까지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맛도 구수하고 부드러워서 나이 드신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꾸덕하고 단백질은 2배 가까이 더 들어 있습니다. 100g당 10g 내외의 단백질이 들어 있고 소화도 잘 돼서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딱 좋은 단백질 음식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중 요거트 중에는 당분이 많은 제품도 많기 때문에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그냥 떠먹어도 좋고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 블루베리, 견과류를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트에서 파는 그릭 요거트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면보에 담아 냉장고에서 12시간 정도 물기를 빼면 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남은 유청도 버리지 마시고 밥 지을 때 넣거나 국 끓일 때 활용하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렌틸콩입니다. 붉은색이나 초록색의 작은 납작한 콩인데 100g당 단백질이 25g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고 식이섬유, 철분, 엽산,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근육은 물론이고 혈액순환, 심장 건강, 소화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렌틸콩은 조리도 쉽습니다. 미리 불리지 않아도 되고 15분 정도 삶으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이걸 한 번에 많이 삶아서 냉동 보관해 두시면 샐러드, 밥, 카레, 수프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조합은 삶은 렌틸콩, 두부, 브로콜리를 함께 무쳐서 반찬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반찬만으로도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을 고루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고단백 생선입니다. 그런데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심장, 뇌 건강과 뼈 건강까지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100g에 약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서 소고기보다 5배 이상 저렴합니다. 고등어는 가능한 한 생물로 구입해서 중약불에 천천히 구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울 때는 기름종이에 싸서 후라이팬에 구우면 연기도 줄고 발암물질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조리도 쉽고 맛도 좋은 음식 5가지를 잘 챙겨 드시면 근육 감소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식단에 넣어서 하루 90g의 단백질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을지 실제 식단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좋은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방법을 잘 모르고 먹으면 단백질이 지방으로 저장되고 근육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근육으로 잘 바뀌는지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끼에 충분한 양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종일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일정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몸에서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걸 근육 합성 저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단백질 80g을 먹는다 하면서 점심이나 저녁 한 끼에 몰아서 60g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으면 몸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빠지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하루 단백질 목표량이 90g이라면 끼니마다 30g씩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류신이 함께 들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류신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끼에 최소한 2g에서 3g 정도는 들어 있어야 합니다. 류신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생선, 계란, 우유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식물성 식품인 콩이나 두부에도 있긴 하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물성과 식물성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만 따로 먹는 것보다 밥이나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과 같이 먹으면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되고 근육으로 바뀌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아미노산을 근육세포로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백질이 몸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인슐린이 도와주지 않으면 근육까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고기만 먹거나 달걀만 먹는 것보다는 현미밥, 고구마, 감자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과 같이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북어국을 끓이고 현미밥을 한 공기 곁들이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소화에 부담이 없도록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도 줄어들고 위장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도 조리법에 따라 소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조리만 잘해도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조리하고 작게 썰거나 다져서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건어물인 북어채나 멸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드시는 것보다는 물에 살짝 불려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선은 구울 때 너무 태우지 말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단백질 변성이 덜하고 위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렇게 조리 방법만 조금 바꿔도 속이 더부룩한 느낌 없이 단백질을 더 자주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직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자극이 생기고 그 자극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바로 근육 재료로 사용되면서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를 단백질 섭취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활동을 하신 후에도 달걀 1개, 두유 1잔, 요거트 1컵만 드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밤에 너무 늦게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늦은 밤 단백질이 소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하루 총량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 끼에 25g에서 30g 정도씩 나눠 먹고 류신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며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고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드시면 근육은 더 빠르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리법을 바꿔 소화 잘 되는 식단을 유지하시면 50대 이후에도 단백질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실제 하루 식단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제안하는 근육 지키는 황금 식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단백질, 류신, 비타민 D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구성입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먹는 방법과 단백질이 풍부한 5가지 음식, 그리고 이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근육으로 바뀌는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실제로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속 편하고 간단한 단백질 식사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1스푼을 넣고 삶은 달걀 하나, 블루베리 몇 알, 방울토마토 몇 개를 올려보세요. 여기에 견과류 한 줌과 꿀 한 작은술, 올리브유 몇 방울만 더해도 한 끼에 단백질 25g 이상, 류신과 비타민 D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를 중심으로 식단을 꾸리면 좋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과 현미밥, 시금치 나물만 있어도 단백질과 에너지, 항산화 성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은 부어채 달걀국과 함께 렌틸콩 두부 무침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주면 비타민 D가 추가되고 현미밥 한 공기로 마무리하면 속도 편안하면서 근육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만 알차게 챙겨도 하루 단백질 90g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함께 실천하신다면 한 달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챙긴다는 건 단순히 힘을 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걷고 일어나고 외출하고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의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란보다 좋은 단백질 음식을 알고 올바른 섭취법까지 실천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내 몸을 위한 투자, 가족을 위한 배려,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위한 선택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전송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미 단백질 식단을 실천해 보셨거나 근육량을 늘려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들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바로 이 채널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